여러분, 혹시 한 가문의 싸움이 두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무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오늘날 유럽의 지도를 그린 거대한 전쟁, 바로 백년 전쟁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시작부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어떻게 두 나라가 116년 동안이나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백년 전쟁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퍼즐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왕관, 그리고 계승권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프랑스 왕 한 명이 갑자기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어요. 거대한 유산 상속 분쟁의 서막이 오른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가족 재산 싸움 같은 거예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이 내 외삼촌인데? 그럼 다음 왕은 가장 가까운 남자인 나 아니야? 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프랑스 귀족들이 안 돼. 우리 법에는 여자 쪽 핏줄은 계승권 없어. 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들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프랑스 사람인 필리프 6세를 왕으로 딱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왕관 내놔 이런 자존심 싸움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돈 문제, 이게 진짜 컸습니다. 바로 이 아키텐이라는 지역이 당시 잉글랜드한테는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와인, 특히 클라레 와인으로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프랑스가 이 꿀 같은 땅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니 잉글랜드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건 나라의 경제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보세요.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죠? 잉글랜드는 아니, 피는 못 속이지 하면서 혈연을 내세우고, 프랑스는 여긴 우리 땅이야, 우리 법을 따라야지 하는 거죠. 게다가 돈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팽팽한 긴장감이 펑 하고 터져버린 게 바로 백년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된 전쟁, 이제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장궁의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중세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대결이에요. 한쪽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말 그대로 올드스쿨 프랑스 기사, 다른 한쪽은 가벼운 차림의 신무기 잉글랜드 장군병. 장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비싸고 튼튼한 기사의 갑옷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전쟁의 룰 자체가 파괴된 거죠. 전쟁터의 스타가 귀족 기사에서 평범한 농민 출신 궁수로 바뀌는 진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 크레시 전투입니다. 프랑스군이 숫자로는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언덕 위에서 잉글랜드 장군 병들이 쏘아대는 화살비 앞에 그냥 녹아내렸어요. 정말 속수무책으로요. 상상해보세요. 그 무겁고 단단한 철갑옷이 그냥 뚫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프랑스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죠. 이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잉글랜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크레시 전투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푸아티에 아젠쿠르 전투에서도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이깁니다. 거의 필승 공식이 생긴 거죠. 이 시기에는 정말 프랑스가 속된 말로 탈탈 털립니다. 모두가 최강이라고 생각했던 골리앗 프랑스가 다윗 같은 잉글랜드한테 계속해서 쓰러지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수십 년간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프랑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오를레앙의 소녀. 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보세요. 그냥 평범한 시골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무작정 왕세자를 찾아가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설득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먹힙니다. 결국 군대를 이끌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오를레앙을 구해내죠. 이건 그냥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있던 프랑스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잔다르크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단순히 전투 몇 번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왕과 싸움이었던 게 잔다르크 등장 이후로는 우리나라 프랑스를 지키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일종의 민족주의가 싹튼 거죠. 이게 바로 프랑스를 구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반격에 나설 차례죠. 잔다르크가 불붙인 희망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잔다르크가 심어준 정신력을 바탕으로 샤를 7세는 아주 실질적인 개혁을 해나갑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군대를 하나로 모아서 전문 군대를 만들고요. 세금도 제대로 걷어서 안정적으로 전쟁 자금을 마련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포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정말 컸습니다. 옛날에는 성 하나 함락시키려면 몇 년씩 걸렸는데 이제는 대포로 며칠 만에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게임의 룰이 또 바뀐 거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프랑스의 반격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완전히 달라진 프랑스군 앞에서 잉글랜드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전쟁 초반에는 잉글랜드의 신무기 장궁이 판도를 바꿨다면 전쟁의 마지막은 프랑스의 신무기 대포가 장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카스티용 전투를 끝으로 잉글랜드의 대륙 정복의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프랑스 왕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던 잉글랜드가 결국 작은 항구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잃고 쫓겨나게 된 거죠. 이렇게 116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이 전쟁에 남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겠죠?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이 100년이 넘는 싸움이 잉글랜드와 프랑스라는 두 나라를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그 유산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거예요. 잉글랜드는 이제 대륙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는 섬나라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해양 국가로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프랑스는 이 전쟁을 계기로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끔찍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나는 프랑스인이다, 나는 잉글랜드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국가라는 개념이 태어난 거죠. 아, 그리고 되게 재밌는 변화도 있어요. 원래 이 전쟁 전까지 잉글랜드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썼거든요. 그게 뭔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100년 넘게 프랑스랑 싸우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왜 적국 말을 써?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영어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영어가 바로 이 전쟁 덕분에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에요. 신기하죠? 자, 오늘 이렇게 왕가의 다툼으로 시작해서 두 나라의 운명, 아니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꾼 100년 전쟁 이야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한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건 과연 평화로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토록 끔찍하고 기나긴 전쟁의 불길 속에서 더 단단하게 벼려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